네, 1번부터 3번 문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 화법 문제는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 화법은 보통 학생의 말하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 즉 듣기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유의해서 한번 지문을 살펴보죠. 지난주 화재대피 훈련 때 비상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서 청중과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잘 기억하고 있나요? 라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치솟는 불길과 같은 짙은 연기 등으로 인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겨 조사한 피난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발표할 중심 소재도 언급을 해주고 왜 이것을 발표하게 됐는지도 밝히고 있네요. 피난기구는 피난시설 중 하나로 화재 시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난기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피난기구는 왕관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피난기구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먼저 왕관기를 살펴보겠다는 뜻이겠죠. 자, 자료 1을 제시하며 이렇게 지문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함께 보면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은 완강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완강기는 화재 시 높은 층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면과 같이 연결고리를 보는 거죠. 네, 연결고리를 지지대에 걸어 고정하고 로프리를 밖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보이는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단단히 조인 후 건물 밖으로 몸을 내밀어 내려갑니다. 연결고리 바로 아래 속도 조절기가 보이죠? 여기 속도 조절기. 자,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게 해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탈출한 후 올라온 로프리를 다시 던지면 가슴벨트가 올라와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탈출한 후에 다시 던져서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구조나 사용 방법은 왕관기와 동일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간이 왕관기도 있습니다. 이 간이 왕관기의 특징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래요. 보관함에 왕관기의 종류가 적혀 있으니 잘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 1을 활용해서 왕관기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피난기구는 구조대입니다. 구조대는 특수한 섬유로 만든 긴 터널로 화재 발생 시 지상까지 이어져 피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료 2를 제시하며 그러면 우리는 역시나 자료 2에 그림을 살피면서 이것이 구조대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경사식 구조대로 평소에는 접어서 함에 보관하다가 설치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구조대는 다른 피난기구와 달리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설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관함을 열어 구조대를 밖으로 던지고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조대를 땅에 고정시켜 화면과 같이 터널 모양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양팔과 다리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탈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 이렇게 터널과 같은 모양, 팔과 다리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계속 마지막 지문 볼게요. 이러한 피난기구들은 건물의 목적이나 높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 건물 구조에 적합한 것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높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피난기구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보죠.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말하기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1번. 발표 대상과 관련된 법률을 인용하여 청중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법률을 인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이 나온 부분이 없었죠. 자, 2번.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신뢰를 얻어야겠다고 했는데 자료의 출처를 밝힌 부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번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 제재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밝혀야겠다고 했는데, 자,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문단 도입부에 나왔던 그 부분이죠. 지난주 화재 대피 훈련 때 비상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청중과 내가 함께 배웠다 이런 뜻일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비상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피난기구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걸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 발표 제재를 선정하게 된 계기까지도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질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이 발표의 중심 내용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점검해야겠다고 했는데,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한 부분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문단의 이 부분이요. 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비상구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청중의 반응을 확인했는데, 밑에 4번 선지에서는 발표의 중심 내용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점검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의 중심 내용은 피난기구잖아요. 그래서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을 얼만큼 이해했나요? 라고 물었던 것은 아니라서 4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5번 도입부에서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은 위 발표에서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자료 1을 활용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강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문단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이 완강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1번 선지는 적절하겠습니다. 2번 자료 1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내려올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기억나나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속도 조절기였죠. 네, 그래서 2번도 적절합니다. 자료 1을 활용하여 간이 완강기와 완강기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간이 완강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간이 완강기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문구에서 구조나 사용 방법은 완강기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완강기와 완강기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자료 2를 활용하여 구조대를 이용해 건물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세 번째 문단이 전부 이 구조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고요. 5번에 자료 1을 활용하여 건물 외부에 구조대를 설치했을 때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어떤 모양이라고 했었냐면 화면과 같이 터널 모양이 되도록 만든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3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학생 1부터 보죠. 유치원생들이 천으로 된 터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본인이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듣고 그게 구조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의미가 있었어. 그런데 구조대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으니 내가 추가로 찾아봐야겠어. 이런 내용입니다. 1번 선지,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생들의 모습을 봤던 경험을 떠올리고 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어 라고 말했으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학생이 간이 완강기에도 속도 조절기가 있어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네. 자, 이 부분은 학생 2가 추측한 내용인데,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간이 완강기를 설명해 줄 때 구조나 사용 방법이 완강기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도 속도 조절기가 있겠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몸을 밖으로 내밀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너무 간략해서 아쉬웠어 라고 해서 아쉬운 부분까지 언급을 해 주었네요. 2번
학생이는 발표자가 설명한 내용 중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부분? 몸을 밖으로 내밀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요. 자, 학생 3. 평소 피난기구를 볼 때 불이 나면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용법을 알아두어야겠어. 그리고 피난기구 외에 다른 피난시설들을 더 알아보고 자주 가는 건물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겠어. 자, 발표를 들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해야 될 행동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학생 3은 발표자가 당부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사항을 생각하고 있다. 자, 발표자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피난기구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도 다른 피난시설들을 더 알아보고 그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겠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겠죠.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대 종류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학생 3은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피난시설들을 더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4번도 적절합니다.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다라고 했는데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이 완강기에도 속도 조절기가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을 이제 추론한 거죠. 아마 간이 완강기가 그냥 완강기와 구조와 사용 방법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2는 발표자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 추론하면서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 3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4번부터 7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4번부터 7번 문제는 여러분 대화와 연설문의 초고가 함께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문을 이제 통합 지문이라고 하고 화법과 작문이 함께 연계된 문제인데 먼저 가 지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죠. 학생 1. 내가 이번 학생의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공약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해 모여달라고 했어. 혹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는 자판기 설치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우리 학교에는 매점이 있지만 매점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 없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매점 운영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자, 자판기 설치를 공약으로 세우려면 선생님과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아? 자판기 구입이나 설치 장소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 1이 실현할 수 있다면 좋은 공약이 될 것 같아. 내가 알기에도 자판기 설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거든. 이건 설치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 학생들이 특별실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특별실을 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과 탐구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께 여쭤보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불편했어.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 맞아. 특히 행사 직전에는 특별실 담당 선생님께 가서 여쭤봐도 이미 다른 학생들이 특별실을 빌린 경우가 많았어. 온라인을 활용해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괜찮은 생각이야. 선생님들과 상의해 볼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도 의견이 있어. 지금 우리 학교의 온라인 소통망이 학교 누리집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좋지 않을까? 자,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갔네요. 맞아. 어떤 온라인 소통망은 가입을 해야만 보이는 것도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소통망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학교 누리집에 온라인 학생회를 만들면 어떨까 해. 운영 중인 여러 소통망을 일원화 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별시 사용 예약도 온라인 학생회에서 받으려고 해. 그러면 학생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것도 공약에 넣어볼게.
자, 그리고 나는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 네 번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차례를 기다려 급식을 먹은 뒤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나도 공감해. 하지만 점심시간을 늘리면 다른 시간이 줄어들거나 학교 시간이 더 늦춰져야 해. 일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교직편집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의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늘리면 좋겠다고 했어. 많은 학생들이 원하니 우선 공약으로 제시해보는 게 어때? 좋은 의견 고마워. 하지만 일과 조정은 쉽지 않으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는 걸로 할게. 자, 이 말은 이 점심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겠다. 이런 맥락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 여부를 선생님들께 여쭤본 뒤 연설문을 써볼게. 그래. 라는 대화였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보죠. 가의 학생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학생 1이 발언한 부분만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 1의 발화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번호를 한번 일단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발화는 셋, 넷, 다섯, 여섯, 총 7번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7번의 발화에서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1번. 상대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건 학생 1의 발화 중에 5번째 발화를 보면 여러분 5번째 발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학생 3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라고 말하니 그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대화의 목적을 제시하며 상대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발화에 보면 이 대화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급해주고 있죠. 내가 학생회 선거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데 공약을 세우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모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대의 발언을 끌어낼 때는 불편을 느껴 개선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2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3번 선지.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발화를 보면 이 학생 1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자, 학생 2가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선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한 건 아니에요. 재진술한 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자신의 말로 진술하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며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세 번째 발화를 보면 자, 앞에서 이 학생 2와 3이 자판기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학생 2가 친구들이 매점 운영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다면 좋은 공약이 될 것 같아 라고 언급해 주면서 내가 알기에도 자판기 설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거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상대 의견에 동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선지도 네,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상대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고 했는데 네 번째 발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그 특별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명의 친구가 얘기하고 이 온라인을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 4가 괜찮은 생각이야 라고 상대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을 더 추가하고 있는 거죠. 아, 그것과 관련해서 나도 의견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온라인 소통망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4번에 5번 선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 부분까지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A와 B는 둘 다 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A 부분에서는 이렇게 학생 2와 3이 나와 있고 B 부분에서는 역시나 학생 2와 3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지문을 보면서 설명하고 여러분은 5번에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A에서 학생 2는 제안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들어 제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었었냐면 매점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 없어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자, 2번 A에서 학생 3은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라고 나오는데요. A에서 학생 3은 이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자판기 구입이나 설치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건 학생회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것은 맞는데요.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 구입이나 설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즉 2번 선지에 보면 문제점을 제시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제안이 실현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부분도 선생님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살펴보죠. 3번 B에서 학생 2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제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학생 2에서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있었죠. 다른 반 친구들과 탐구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 찾으려고 여러 선생님께 여쭤보러 다녔는데 불편했다. 이게 본인의 경험이니까 특별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라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4번 B에서 학생 3은 상대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가 제시한 문제, 특별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방안이 바로 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거였죠. 5번 A와 B 모두에서 학생 2는 모두 타인의 의견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생 2는 A 부분에서도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타인의 의견을 들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B에서도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 라고 타인의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살펴보죠. 가를 바탕으로 세운 아래의 작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지문을 한번 살펴보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첫 번째 문단 기역으로 생략되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학생회 부회장 후보 기호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학생 여러분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라인 소통망을 일원화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회에서 운영 중인 여러 소통망을 찾아보아야 했던 것을 온라인 학생회로 일원화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학생의 활동과 학교 생활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실 사용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및 동아리 활동 장소를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녀야 했던 것을 사용 가능한 특별실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사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설 방법과 관리 문제 등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이미 선생님께 확인받았습니다. 세 번째,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매점 운영 시간에만 간식을 구매할 수 있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학교의 50% 이상은 이미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회장이 되면 간식 자판기를 설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더 나은 모모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 표를 저에게 주신다면 먼저 다가가고 모모고 학생을 위해 발로 뛰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기호가 누구누구누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6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자, 이 첫 번째 공약은 논의가 됐었죠. 온라인 소통망을 일원화하겠다. 학생 일의 아이디어였는데 대화에서는 기대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번, 둘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언급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앞에 두 번째 공약 보면 특별실 사용 예약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특별실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서 쓰겠다는 건 대화 내용에 있었는데, 그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까지도 언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선지, 둘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 후 선생님과 논의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임을 제시해야겠어. 자, 이 둘째 공약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선생님께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약제를 실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3번 선지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셋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제시된 자판기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겠어 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자판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대화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그 자판기의 종류를 무엇으로 정했냐면 간식 자판기라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었죠. 그래서 4번 선지도 적절하겠습니다. 5번, 셋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언급된 친구들의 관심에 관한 설문 결과를 활용해 친구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임을 제시해야겠어. 자, 셋째 공약을 제시할 때 여러분 설문 결과가 있긴 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지역 학교의 50% 이상은 이미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문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친구들의 관심에 관한 설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것은 우리 지역 학교의 간식 자판기 설치율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관심에 관한 설문 결과는 아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조언에 따라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자, 먼저 제시할 공약의 특징을 활용하여 어떤 특징을 가진 후보인지를 대꾸의 형식을 사용하여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또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을 언급한다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기억에 들어갈 내용에서 사실 중요한 조건들이 이렇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약의 특징을 활용한다. 이 공약의 특징을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들의 어떤 특성이 같이 드러나면서 또 대꾸의 형식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대꾸는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꾸는 보통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응하는, 대응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지은 2 이상의 글귀,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나 비슷한 문구로 이루어진 2 이상의 글귀를 우리는 대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보죠. 경청하는 후보, 실천하는 후보, 투명한 학생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뭐뭐하는 후보, 뭐뭐하는 후보,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2번 나열되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는 대꾸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공약의 특징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약을 지킨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 행복한 학교 생활을 돕는 후보, 우리가 겪은 불편함은 제 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을 돕고 우리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이 공약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해당하는데 대꾸도 없고 공약을 지키겠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찾아보긴 좀 어렵겠죠. 3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새로움을 보여줄 후보, 열린 소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약의 특징이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뚜렷하게 대꾸라는 부분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약을 지킨다는 내용도 살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4번, 불편을 개선하는 후보, 학교를 바꾸는 후보. 자, 뭐뭐를 뭐뭐하는 후보, 뭐뭐를 뭐뭐하는 후보. 그래서 비슷한 글귀가 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대꾸로 볼 수 있고, 또 불편을 개선한다, 학교를 바꾼다. 이게 바로 이 후보자가 내세웠던 공약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조건도 해당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학생을 위한 학생회,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회, 학생을 위한 학생회,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회. 그래서 이런 표현은 뭐뭐를 위한 학생회가 반복되기 때문에 대꾸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항상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는 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공약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세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공약을 지키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에서 마지막 지문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작문 문제고요. 작문 상황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초고 한번 살펴보죠. 모모 학생 여러분, 학생회장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학생회장이 쓴 글이에요. 요즘 급식실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급식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학생자치회에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본 결과 크게 4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째,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배식을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식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배식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세 번째, 잔반을 국그릇에 모아서 깔끔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반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은 거죠. 잔반을 버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잔반을 버린 후 식판을 차곡차곡 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쌓인 식판들이 쓰러져 바닥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자치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이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진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급식 도우미의 날이란 밤마다 돌아가면서 줄서기 지도, 배식, 잔반 처리 돕기, 식판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해보는 날을 말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식 도우미의 역할을 직접 해본다면 급식실 이용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제시하는 혹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방안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는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하여 2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생자치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첫 번째, 행사의 세부 활동을 나열한다. 자, 지금 본문에서 제시한 행사는 급식 도우미의 날이었고 그 행사에서 세부 활동들이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었냐면 줄서기 지도, 배식, 잔반 처리 돕기, 식판 정리하기 등
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겠습니다. 2번 관용 표현으로 행사의 의도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관용 표현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죠.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뭐 속담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용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위에서는 이 관용 표현이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이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겠습니다. 3번 관찰한 결과를 중요도 순으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학생 자취에서 무엇을 관찰했었냐면 얼마나 급식실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를 관찰해 보았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4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4가지 문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제시된 것은 아니었어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문제 상황을 인지하게 된 계기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학생 자치회에서 급식실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게 된 계기는 바로 첫 번째 문단에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학생자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계기도 언급해 준 거 맞습니다. 5번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4가지 정도 나왔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언급해 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배식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되고 또 깨끗하게 버리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식판을 차곡차곡 쌓지 않아서 바닥이 엉망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먼저 기억 자료 한번 살펴보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급식실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비율을 봤더니 새치기가 가장 높았고요. 불편했던 점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미루어서 아마 위에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제시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기억을 이 문단에 활용하여 새치기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가장 많음을 수치로 제시한다. 우리 앞에 2번째 문단에서 이 새치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봤으니까 2번 선지도 보죠. 기억을 이 문단에 활용하여 배식을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례로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 기억을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친구들로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배식 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배식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을 살펴보죠. 우리 지역의 학교 신문 기사.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급식 시간 모습이 다르다. 다 다른 지역의 학교 신문 기사예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배식과 잔반 처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식과 잔반 처리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2,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여 부담이 적고 봉사 시간으로 인정도 받아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조리사님들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배식을 받는 모습이나 잔반을 처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자, 지금 앞에서 이 친구들이 실행하고자 했었던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와 아주 유사한 활동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의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내용의 신문 기사였어요. 그러면 3번. 디귿을 3문단에 활용하여 학생 자치회에서 기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어 뒷받침한다.
자, 앞에 세 번째 문단에서 이 급식 도우미의 날을 실시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뭐뭐 선생님 인터뷰예요. 식판을 쌓을 때 모양대로 겹치지 않으니 식판이 쓰러져 큰 소리가 나거나 식판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매우 놀라고 세척도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달마다 구부러진 식판을 파악해서 새 것을 사야 합니다. 식판 수거와 확인, 구입 같은 일에 힘과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급식 준비에 쏟을 힘과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 보면 기역과 니은을 이 문단에 활용하여 가지런하지 못한 식판 수거 상태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다고 했어요. 자, 앞에서 이 문단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식판을 차곡차곡 쌓지 않는 문제가 언급이 됐었고, 기역에서도 식판을 아무렇게나 쌓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도 놀라고 세척도 불편해지고 새 것도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편을 끼치고 어려움을 준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걸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5번 니은과 디귿을 3문단에 활용하여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처음 도입할 때 도우미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자료에서 도우미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3점짜리 문제였지만 내용은 매우 쉬웠던,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마지막 문제.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가를 고쳐 쓴 것이다. 선생님이 했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앞에 가 부분은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정되기 전 부분과 수정된 뒤에 부분을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어디가 수정됐는지를 밑줄 그으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기를 살펴보면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는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하여 2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지금 추가된 것이거든요. 보세요. 학생자치회에서는 행사를 의결하기 전에 먼저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과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이랑 운영 방식에 대해서 수렴하겠다는 거죠. 학생들은 학생자치회 게시판에 있는 건의함을 통해 제시된 양식에 맞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거냐면 건의함을 통해서 제시된 양식에 맞게 이렇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지금 추가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지금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1번. 어떤 일을 의결할 때에는 시행 이후 예상되는 성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아. 그러니 급식 도우미의 날 시행으로 예상되는 성과로 내용을 고치면 좋겠구나. 자, 예상되는 성과가 언급된 것은 아니었죠. 두 번째, 어떤 일을 의결할 때는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아. 그러니 의견을 수렴할 내용과 수렴 방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참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고치면 좋겠구나. 자, 의견을 수렴할 내용 무엇이었죠?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과 운영 방식 이거였죠. 그리고 수렴 방법 어떻게 였죠? 건의함을 통해서 제시된 양식에 맞게 이거였죠. 그리고 참여를 부탁하는 내용 마지막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네, 2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3번.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아. 그러니 행사의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비유적 표현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비유적 표현은 여기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전달 효과를 높이려면 필요한 정보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 학생들이 궁금해할 행사의 시기, 급식 도우미 역할과 순서, 활동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죠. 네. 자, 마지막 5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고치면 좋겠구나. 그러나 어떤 다양한 방법을 위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